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롭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보내는 평온한 노년.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 건너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은퇴 설계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국가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연금 계획 2단계, 줄여서 CPP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매우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연금 수령액을 조금 늘리는 수준을 넘어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준비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CPP가 가져온 5가지 거대한 변화와 이것이 실제 한 가정의 미래에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비록 캐나다의 이야기이지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 연금 제도의 놀라운 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연금 제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캐나다 기본연금, 즉 CPP1의 최대 수령액은 연간 약 16,645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CPP가 완전히 정착되면 미래의 은퇴자들은 연간 최대 8,633달러, 즉 약 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미래에는 캐나다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최대 25,278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금액들은 현재 가치이며 미래의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률에 따라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의 규모가 이토록 커진다는 것, 이는 개인의 노후 준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해진 공적연금은 은퇴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5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개인 저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CPP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강력한 강제 저축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됩니다.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해지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의 목표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미래에 연간 8,633달러를 더 받는다는 것은 은퇴 시점에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부부라면 그 효과는 2배, 즉 4억 원 이상의 자산을 더 모은 셈이 되는 것이죠. 이는 많은 가정의 노후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장소득보조금, 즉 GIS의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GIS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소득이 낮은 노년층에게 추가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GIS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CPP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GIS 수령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CPP로 인해 연금이 $500 늘어나면 GIS는 약 $25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총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CPP의 혜택을 100% 누리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스스로 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CPP의 비중이 커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GIS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조금은 논쟁적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8년 GIS 전략의 부상입니다. 이는 65세부터 72세까지 8년 동안 의도적으로 과세 소득을 낮춰 GIS 수급 자격을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금융 자산이 많더라도 인출 순서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0분에 가깝게 만들면 이 전략은 가능합니다. CPP로 인해 노년 후반기 소득이 높아져 GIS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오히려 은퇴 초반인 65세에서 72세 사이에 이 전략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은퇴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연금 역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까지 연기를 하면 무려 42%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CPP1과 CPP2를 합친 최대 연금액은 연간 약 $25,000입니다. 만약 이를 70세까지 연기해서 42%를 증액받으면 연금액은 무려 연간 $36,000,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노령보장연금이라는 또 다른 공적연금까지 더하면 개인당 연간 $45,000, 부부 합산 시 거의 $90,000에 가까운 소득이 평생 보장됩니다. 우리 돈으로 부부가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가로부터 평생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별도의 개인 자산 인출 없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은퇴 후 70세까지의 생활비만 잘 마련해 둔다면 그 이후의 삶은 국가 연금만으로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은퇴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은퇴 계획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설계에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바로 투자 위험, 물가 상승 위험, 그리고 너무 오래 살게 될 장수 위험입니다. 강력해진 CPP는 이 세 가지 위험을 모두 줄여줍니다. 첫째, 개인의 투자 위험이 줄어듭니다. 내가 직접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고 대신 거대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 위험이 줄어듭니다. CPP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수 위험이 줄어듭니다. CPP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어 노후 자금이 고갈될 위험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국가연금의 역할이 커질수록 개인의 노후는 더욱 안정적인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변화들이 실제 한 가정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45세 동갑내기 부부인 셀리와 닉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셀리와 닉은 각각 연봉 8만 달러, 합산 16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 부부입니다. 이들은 65세에 은퇴하여 연간 8만 달러, 즉 약 8천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살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저축률을 감안할 때 이들이 은퇴 시점에 모을 수 있는 순자산은 약 7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만약 CPP2 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의 CPP1 제도 하에서 이 부부의 은퇴 계획 성공 확률은 50%에 불과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만 나빠져도 노후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절반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에 걸쳐 받는 연금 총액도 100만 달러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CPP2가 더해지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받게 될 연금액이 연간 1만 달러가량 늘어나면서 은퇴 계획의 성공 확률은 82%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도 130만 달러로 30만 달러나 증가합니다. 단지 국가연금 제도가 조금 강화되었을 뿐인데 한 가정의 노후 안정성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전략들을 더해보겠습니다. 만약 셀리와 닉이 연금 수령을 70세로 늦추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5년간은 모아둔 자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70세부터는 막강한 연금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은퇴 계획 성공 확률은 100%가 됩니다. 장수 위험과 물가 상승 위험까지 완벽하게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8년 GIS 전략까지 결합한다면 이들은 은퇴 초반의 정부로부터 약 8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은퇴 계획 성공률 100%는 물론이고 사망 시 남기게 될 예상 자산 가치 또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강력한 공적연금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설계의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40대, 50대, 심지어는 이미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도 이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통념과 낡은 경험 법칙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국민연금이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귀한 영감과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